레드 와인. 적포도를 껍질째 발효시켜 만든 와인입니다. 껍질에서 붉은 색소와 탄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 탄닌이 바로 레드 와인 특유의 떫은 맛을 만듭니다. 바디감이 묵직하고 향이 복합적이라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레드 와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는 카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메를로가 있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됩니다.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실 향이 나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는 특유의 피망 향이 이 품종을 구별하는 핵심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카베르네 프랑이라는 품종과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이 자연 교배되어 태어난 품종이지만 껍질이 두꺼워 병충해에도 강하고 어디서든 잘 자라는 장점 덕분에 포도 농사의 실패 확률이 낮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대표적인 산지로는 프랑스 보르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칠레, 호주가 있습니다. 같은 포도지만 지역에 따라 보르도는 우아하고 절제된 스타일, 나파밸리는 과일향이 폭발하는 진한 스타일로 와인의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입문용 와인은 유튜버 와인킹이 1만원대 원탑 와인이라고 선정한 산타 헬레나 카베르네, 소비뇽을 추천합니다. 피노 누아는 껍질이 두꺼운 카베르네, 소비뇽과는 정반대입니다. 껍질이 얇고 온도에 극도로 민감해서 재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면 체리, 라즈베리 같은 우아한 향과 실크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나옵니다. 껍질이 얇고 민감해 기계 수확 대신 손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레 수확하고 포도가 서로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가지만 남기고 가지치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대체적으로 값비싼 와인이 피노누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산지로는 프랑스 부르고뉴가 있는데 이곳에 피노누아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만의 꽁띠 와인은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손꼽힙니다. 부르고뉴 외에 미국 오리건, 뉴질랜드, 독일이 주요 산지입니다. 추천하는 입문용 와인은 뉴질랜드의 마투아 말보로, 피노누아로 가격은 1, 2만 원대로 과실향이 강하고 탄닌의 떫은 맛이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메를로는 이름이 프랑스어로 집바기새라는 뜻인데 달콤한 이 포도를 새들이 즐겨 먹었다는 설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탄닌이 부드럽고 과실향이 풍부해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와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보통 카베르네, 소비뇽과 블렌딩해 보르도 스타일 블렌딩을 만들지만 단독으로도 훌륭한 와인이 됩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가 병째로 마시던 샤또 메종 블랑시가 메를로와 까베르네를 블렌딩한 대표적인 입문자 추천 와인입니다. 가격은 2, 3만 원대인데 드라마 방영 이후 한동안 부부의 세계 와인으로 불리며 품절대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과 달리 껍질을 제거하고 과즙만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탄닌이 거의 없고 상큼하고 가벼운 맛이 특징입니다. 보통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고 해산물이나 샐러드 같은 가벼운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이 있습니다. 샤르도네는 화이트 와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화이트 포도 품종이고 어떤 스타일로도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크통 숙성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는데 오크통에 넣으면 바닐라, 버터, 토스트 향이 나는 묵직한 스타일이 되고 오크통에 넣지 않으면 사과, 레몬, 미네랄 느낌의 깔끔한 스타일이 됩니다. 같은 포도인데 만드는 방식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샤블리가 본 고장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뉴질랜드산은 본 고장보다 열대과일 향이 더 강합니다. 흔히 샤르도네가 아니라 샤도네이라고도 불리는데 샤르도네는 프랑스 발음에 가깝고 샤도네이는 영미권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둘은 같은 품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문자용 와인으로는 모닝포그 샤르도네를 추천합니다. 오크통에서 숙성을 한 와인으로 바닐라향, 버터향을 와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은 2, 3만 원대로 바베큐와 즐기기에도 좋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소비뇽 블랑은 상큼함의 대명사입니다. 자몽 라임, 풀향과 높은 산미가 특징입니다. 원산지 프랑스 루아르벨리는 풀, 미네랄 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으로 가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탄생합니다. 말보로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밤낮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과일 향이 폭발하는 강렬한 스타일이 나옵니다. 같은 품종인데 프랑스에서는 조용하고 품이 있는 성격이고 뉴질랜드에서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추천하는 소비뇽 블랑 와인은 코스트코
코스트코의 PB 브랜드인 커클랜드의 말보로 소비뇽 블랑입니다. 배우 하정우가 성시경의 유튜브 먹을 텐데 에 출연해서 이걸 100병씩 사다 놓고 마신다고 밝혀 한동안 코스트코에서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로 대란이었습니다. 지금도 하정우 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리슬링은 독일이 원산지인데 드라이한 것부터 극단적으로 달콤한 것까지 모든 스타일이 가능한 만능 품종입니다. 숙성 기간이 짧을 때는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향이 주를 이루는데 오래 숙성하면 석유와 비슷한 향이 납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와인 마니아들은 이 독특한 숙성향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추천하는 입문용 와인은 군트럼 리슬링 로얄 블루입니다. 풍성한 열대 과일 향과 시트러스 향,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아서 딱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리슬링 와인입니다. 가격은 2-3만 원대입니다. 로제 와인. 많은 사람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적포도를 사용하되 껍질과 짧게 접촉시켜 연한 핑크색만 우려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레드 와인의 색과 향만 가볍게 뽑아낸 와인입니다. 레드의 과실향과 화이트의 상큼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음식과도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특히 연어, 참치처럼 로제 와인과 색깔이 비슷한 음식들이 잘 맞는데 이걸 컬러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탄생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제 와인인 화이트 진판델은 캘리포니아의 한 양조장에서 진판델 포도로 레드 와인을 만들던 중 냉각 장치가 고장나서 효모의 발효가 멈췄는데 열어보니 은은한 장밋빛에 향과 색이 좋아서 그대로 팔았더니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미국 로제 시장을 열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제 와인 계열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로제 와인은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는 게 기본이고 여름철 와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 드시기에는 베린저 화이트 진판델을 추천합니다. 옅은 복숭아, 열대과일의 향이 있고 살짝 달달한 맛의 와인입니다. 로제는 와인 입문자, 특히 레드의 떫은 맛이 부담스러운 분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샴페인. 샴페인은 이어서 나올 스파클링 와인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와인의 세계에서 샴페인은 단순한 스파클링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취급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름 자체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정해진 포도 품종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절대 샴페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둘째, 제조 과정이 다릅니다. 다른 스파클링은 큰 탱크에서 한꺼번에 2차 발효를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샴페인은 병 안에서 한 병 한 병 2차 발효를 시킵니다. 이걸 전통 방식이라 부르는데 시간도 비용도 몇 배가 더 듭니다. 논빈티지는 최소 15개월, 빈티지 샴페인은 최소 3년 이상 병 안에서 숙성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샴페인을 단순한 스파클링과 다른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인스타그램에 모에 샹동을 즐기는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모에 샹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샴페인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6-7만 원대 로 샴페인이 연말 축하 자리의 상징이라는 문화적 포인트를 갖고 있어 축하하는 자리에 선물용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스파클링 와인. 발효 과정에서 생긴 탄산가스를 병 안에 가둬서 거품이 나는 와인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나라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프로세코, 스페인은 카바, 독일은 젝트라고 부릅니다.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이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법으로 독점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각자 자기 나라별로 스파클링 와인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의 프로세코는 샴페인과 다르게 병 속에서 발효하지 않고 큰 탱크에서 2차 발효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낮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향이 가볍고 과일향이 풍부해서 입문자에게 딱 좋습니다. 스페인의 카바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 언어로 저장고 또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이 와인을 스페인어로 샴판이라고 불렀는데 프랑스 샴페인 생산자들의 항의로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숙성시키던 지하 동굴 저장고의 이름을 따서 카바가 된 것입니다. 샴페인과 동일하게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품질이 좋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독일의 젝트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프로세코처럼 큰 탱크에서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낮은 편이고 독일 현지에서도 일상적으로 즐기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이름이 달라도 본질은 모두 같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맛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샹파뉴 지역 것만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고 나머지는 각자의 이름을 달고 팔리는 겁니다.
달콤한 스파클링을 찾는다면 이탈리아의 모스카토 다스티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5에서 7도 정도로 낮고 복숭아, 꿀 향이 나서 와인이 처음인 분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유튜버 와인킹이 초보자가 가장 사랑하는 와인으로 꼽은 것도 바로 푸르노토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2만 원 중후반대에 과일 디저트나 케이크와 잘 맞습니다. 디저트 와인. 식후에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달콤한 와인입니다. 일반 와인보다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귀부 와인은 포도의 보트리티티스라는 곰팡이가 붙어 수분을 빼앗으면서 당도를 극도로 농축시킨 와인입니다. 곰팡이균이 과즙의 화학 성분 자체를 변형시키면서 일반 스위트 와인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꿀, 버터스카치, 망고, 리치 같은 복합적인 향이 만들어집니다. 귀부는 한자로 고귀한 썩음이라는 뜻인데 곰팡이가 핀 포도로 세계 최고급 와인을 만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이 포도는 워낙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후 조건도 맞아야 해서 일반 포도 대비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이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귀부 와인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소테른의 샤토 디켐이 귀부 와인의 최고봉으로 일반 소비자용도 한 병에 수십만 원이고 1811년산 한 병은 경매에서 약 1억 3천만 원에 팔린 기록도 있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포도가 나무에 매달린 채 영하의 기온에서 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합니다. 얼어서 수분이 빠진 포도를 짜니 극도로 달콤한 과즙맛 나오는 원리입니다. 독일과 캐나다가 양대 산지인데 두 나라의 스타일이 약간 다릅니다. 독일은 주로 도수가 6도 정도로 낮고 절제된 스타일이고 캐나다는 복숭아 쌀구 같은 열대과일 향이 더 강하고 도수도 8에서 13도로 높습니다. 기후 변화로 독일의 생산량이 줄면서 최근에는 캐나다가 세계 최대 아이스 와인 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는 앞서 스파클링에서도 언급했지만 달콤한 디저트 와인으로도 분류됩니다. 복숭아, 꿀 향이 나고 알코올이 낮아 와인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디저트 와인 입문은 모스카토 다스티 2만 원대면 충분하고 초콜릿 케이크나 과일 타르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포트 와인.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탄생한 와인입니다. 일반 와인과 다른 점은 발효 도중에 브랜디를 넣어 알코올 도수를 약 20도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브랜디를 넣으면 효모가 죽으면서 발효가 멈추고 포도의 천연 당분이 그대로 남아 달콤하면서도 도수가 높은 독특한 와인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기후상 와인을 직접 만들 수 없어 오랫동안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수입해왔습니다. 17세기부터 영국 상인들이 포르투갈 도루, 강 상류 지역에서 브랜디 를 첨가해 당도와 도수를 높인 와인을 발견했고 이 와인이 긴 항해에도 변질되지 않아 영국으로 수출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국인들의 입맛에도 딱 맞았던 겁니다. 포트 와인은 크게 3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먼저 루비 포트입니다. 이름처럼 루비빛 색깔을 띠고 블랙베리, 자두 같은 진한 과실향이 넘칩니다. 오크통 숙성을 짧게 해서 포도 본연의 신선하고 젊은 풍미를 그대로 살린 스타일입니다. 포트 와인 입문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스타일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음은 토니포트입니다. 오크통에서 장기 숙성하면서 산화가 일어나 색이 루비빛에서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과실향 대신 견과류, 캐러멜, 말린 무화과 향이 납니다. 라벨에 10년, 20년, 30년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그 해에만 만든 와인이 아니라 여러 빈티지를 블렌딩한 평균 숙성 연도입니다. 위스키나 꼬냑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루비보다 토니포트가 훨씬 취향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티지 포트입니다. 작황이 뛰어난 특별한 해에만 만들어지는 최고급 스타일로 10년에 3-4번 정도만 생산됩니다. 병 안에서 수십 년간 추가 숙성이 가능해 와인 컬렉터들이 가장 주목하는 포트 와인이기도 합니다. 입문 추천은 폰세카 루비 포트입니다. 200년 전통의 포르투갈 생산자가 만드는 와인으로 진한 체리와 초콜릿 향이 나고 달면서도 묵직한 맛이 납니다. 가격은 3만 원대로 부담이 없고 다크 초콜릿이나 블루치즈와 함께 드시면 잘 어울립니다. 브랜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술입니다. 와인이 포도를 발효시킨 것이라면 브랜디는 그 와인을 한 번 더 끓여서 알코올을 농축시킨 겁니다. 도수는 보통 40도 안팎입니다. 가장 유명한 브랜디가 꼬냑입니다. 샴페인처럼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특정 방식으로 만든 것만 이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구리 증류기로 2번 증류한 뒤 오크통에서 최소 2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등급은 숙성 기간으로 나뉩니다. VS는 최소 2년, V솝은 최소 4년, XO는 최소 10년
이상 숙성합니다. 숙성이 길수록 바닐라, 가죽, 건과일 향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깊어집니다. 꼬냑 외에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은 아르마냑이라 부릅니다. 꼬냑이 2번 증류하는 것과 달리 보통의 아르마냑은 한 번만 증류해서 더 거칠고 강렬한 경우가 많습니다. 꼬냑이 세련된 정장이라면 아르마냑은 투박한 가죽 재킷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꼬냑과 유명인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쿠르부아지에 꼬냑을 각별히 아껴서 전쟁 중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접 배급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유배지인 엘바섬으로 떠날 때도 이 꼬냑을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나폴레옹 3세가 황궁 공식 꼬냑 공급자로 쿠르부아지에를 지정하면서 나폴레옹의 꼬냑이라는 별명이 공식화됐습니다. 반대로 꼬냑하면 손꼽히는 브랜드인 헤네시는 힙합 문화와 깊이 연결된 꼬냑입니다. 투팍, 스눕독, 제이지, 50센트까지 수많은 래퍼들이 가사에서 헤네시를 언급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헤네시는 1960년대부터 흑인 문화의 브랜드를 녹여내는 전략적 마케팅을 펼쳐왔고 그 결과 힙합에서 성공과 럭셔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입문은 헤네시 브이솝이나 레미 마르탱 브이솝 7, 8만 원대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인 칵테일.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와인을 오래 즐겨온 분들도 가끔은 와인을 변형해서 마십니다. 와인에 과일이나 향신료, 탄산을 섞어 새로운 음료로 만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깁니다. 샹그리아는 스페인의 국민 음료입니다. 레드 와인을 베이스로 오렌지, 사과, 레몬 같은 과일을 잔뜩 넣고 설탕을 더해 차갑게 마시는 음료입니다. 정통 스페인 레시피에는 브랜디를 약간 추가해 풍미를 높이는데 없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름은 스페인어로 피해서 왔는데 와인의 붉은색 때문입니다. 원래 스페인에서 남은 와인을 맛있게 처리하려고 만든 게 시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비싼 와인을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저렴한 와인일수록 과일이 맛을 잡아줘서 더 잘 어울립니다. 여름 파티에서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뱅쇼는 프랑스식 따뜻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에 시나몬, 정향 같은 향신료와 오렌지, 꿀을 넣고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건데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입니다. 추운 날 야외에서 손을 호호 불며 마시는 뱅쇼는 유럽을 겨울에 간다면 꼭 해봐야 하는 경험입니다. 한국에서도 카페 겨울 메뉴로 자주 등장합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편의점 레드 와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되고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향이 살아납니다. 스프리처는 화이트 와인에 탄산수를 섞은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합이 여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맞습니다. 와인의 알코올을 낮추면서 청량감이 올라가서 낮술용으로 최고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로세코의 아페롤이라는 리큐어와 함께 탄산수를 넣은 아페롤 스프리츠가 국민 음료 수준으로 여름에 이탈리아 어느 카페를 가도 오렌지빛 이 음료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와인 칵테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싼 와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와인이 베이스로 더 잘 어울립니다.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